이 글을 쓰면서 나는 창 너머 정원에 있는 공룡 발자국을 바라본다. 이것은 이탄함이나 돌 속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예일 대학의 피바디 박물관에서 사온 것이다. 그것은 1억 8천만 년 전에 새겨진 것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이 발자국을 바꾸기 위해 그 시대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을 바꾸기 위해 걱정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침착하게 분석해 유용하게 만든 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언제든 그것을 실행할 용기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수년 전 내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3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고 말았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나는 한때 대규모 성인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을 시작해 각 도시에 분교를 설치하고 광고와 홍보비를 아낌없이 지출했다. 나는 강의를 하느라 너무 바빠 재정 문제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경험이 없는 탓에 경비를 감독할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약 1년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막대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이익이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일생 동안 저축한 4만 달러를 은행의 파탄으로 잃었을 때 취했던 행동이었다. 그는 은행이 파탄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수업을 했다고 한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고 두 번 다시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두 번째 방법은 실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훈을 얻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쪽도 시행하지 않았다. 나는 걱정만 하며 몇 개월 동안이나 망연자실한 상태로 지냈다. 불면증에 걸려 체중이 줄기도 했다. 그리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는커녕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이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20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려웠다. 나는 뉴욕의 알렌 손더스처럼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의 폴 브랜드와인 박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위생학 선생이었던 폴 브랜드와인 박사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10대였던 나는 선천적으로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오랫동안 걱정하며 애를 태웠다. 시험을 치르면 낙제를 할까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나는 늘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했고 내가 내뱉은 말을 떠올리며 뭔가 서툴렀다고 자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 반이 과학 실험실에 갔을 때 폴 브랜드와인 박사는 책상에 우유병을 놓아둔 채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 우유를 보면서 위생학과 우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때 박사님은 벌떡 일어나 우유병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엎질은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박사님은 우리를 쓰레기통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깨진 병을 보여주었다. 잘 보아라. 나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교훈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유는 이미 엎질러졌다. 자네들이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우유를 되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유는 엎질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잊고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날의 교훈은 입체계화학이나 라틴어를 잊어버린 뒤에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고교 생활 내내 그 이상의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그 교훈은 우유를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엎질러졌다면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엎지른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는 격언이 너무 진부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진부하고 평범한 말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격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꼭 기억해야 할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는 경험에서 비롯되어 무수한 세대에 거쳐 이어져 온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학자의 저서를 읽더라도 다리에 닿기까지는 다리를 건너지 말라라든가 엎지른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진부해 보이는 격언 이상의 의미심장한 구절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옛날 격언들만 완벽히 생활에 적용해도 우리는 아마도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릇 지혜라는 것은 실천되어야만 비로소 힘이 된다. 이 책의 목적 역시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그것들을 인생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는 프레드 플러 쉐드와 같은 인물을 존경한다. 그는 오래된 진리를 새롭고 생생한 형식으로 설명할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블리틴의 주간이었던 그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여러분들 중에 나무를 톱질해 본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 학생들 중 대부분은 경험이 있다고 손을 들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없는가? 이 질문에 손을 드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톱밥을 톱으로 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톱으로 켜진 상태를 다시 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비유는 과거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나가 버린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야구계의 원로 코니 마크가 81세 때 시합에서 진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코니 마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 가끔 걱정한 적도 있지만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네.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 곡식을 찌울 수는 없기 때문이지. 그의 말대로 흘러가 버린 물로 곡식을 찌울 수는 없다. 또한 톱밥을 켤 수도 없는 법이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이나 위암을 켤 수는 있다. 나는 지난해 감사절 때 잭 댐프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크랜베리 소스를 바른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터니에게 패배의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긴 시합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창 시합을 하는 중 나는 갑자기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지. 10라운드가 끝났을 때 나는 서 있었지만 그냥 서 있을 뿐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 그리고 심판이 터니의 손을 번쩍 치켜들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어. 나는 비를 맞으며 군중을 해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어. 군중들 몇몇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 눈물을 글썽거리는 이도 있었어. 1년 뒤 나는 터니와 다시 싸웠지만 허실이었지. 영원히 끝장난 셈이지. 그런 생각이 들자 자꾸 걱정을 생겼지만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기로 마음먹었지. 나는 과거에 살 생각은 없다. 또 엎지른 우유를 후회할 생각도 없다. 나는 이 실패의 충격을 고스란히 턱으로 받아내리라. 이대로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야. 이리하여 잭 댐프시는 훌륭하게 해냈다. 그는 어떻게 해냈을까? 어떻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는 결코 걱정하지 않겠다고 타이를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잊어버린 뒤 장래의 계획에만 집중함으로써 극복해냈다. 즉, 잭 댐프시 레스토랑과 그레이트 노던 호텔을 경영함으로써 걱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결실을 얻어낸 것이다. 그는 또한 프로 경기를 주최하거나 시범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함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걱정할 겨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근래 10년 동안 챔피언이었을 때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댐프시는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익스피어가 말한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손실에 대해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차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라는 충고를 실천했던 것이다. 나는 역사책이나 전기를 읽고 걱정과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늘 감동과 놀라움을 느낀다. 언젠가 싱싱 교도소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죄수들이 사회의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행복해 보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소장 루이스 E. 로우즈 씨에게 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은 말했다. 싱싱에 들어온 범죄자는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부터는 대부분의 죄수들이 걱정을 극복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조용히 교도소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오히려 유쾌하게 지내려 노력하게 되지요. 전에 정원사였던 어떤 죄수는 교도소 내에서 채소와 꽃을 가꾸면서 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죄수는 우리보다 훨씬 분별력이 있는 셈이다. 움직이는 손은 글을 쓴다. 다 쓰고 나서 다시 쓰기 시작한다. 너의 신앙과 지혜도 그 한 행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고 너의 눈물도 그 한마디 말을 지우지 못한다. 그렇다. 헛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한다. 나폴레옹조차도 전투의 3분의 1은 패배했다. 아마 우리의 타율은 나폴레옹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 나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한데도 과거를 돌이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